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시노 게이고. 히카와 마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범인 히카와 다이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하루나는 스스로도 신기했다. 충격적인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였군 하고 묘하게 납득하는 부분도 있었다. 적어도 구노 마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면서 느꼈던 불안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나가 가가에게 미리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큰 혼란에 빠졌다. 네? 놀란 듯 큰 소리를 낸 건 고사카 히토시였다. 거의 동시에 몇몇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다카스카였다. 노인은 구노 마호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놀랐는지 할 말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떠올랐지만 제대로 언어화할 수가 없었는지 먹이를 보채듯 입을 뻐끔뻐끔 거릴 뿐이었다. 이봐요. 마토바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게 대체 무슨... 기다리십시오. 사카키가 마토바를 제지했다. 눈은 구노 마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만일을 위해 묻겠습니다만 저희를 놀리시는 건 아니죠? 방금 하신 말씀을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하고 구노 마호가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농담을 하겠어요. 지극히 침착한 목소리였다. 테이블을 쾅 치는 소리가 났다. 사쿠라기 지즈루였다. 어떻게 된 거죠? 녹이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왜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사카키가 매서운 표정으로 일갈했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대치해온 형사의 서술에 사쿠라기 지지루도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사카키는 구노 마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게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네, 하고 구노 마호는 지갑에서 면허증 같은 것을 꺼내 사카키에게 건넸다. 사카키는 그것을 꼼꼼하게 훑어본 뒤 스마트폰을 꺼내 조작했다. 사카키 씨, 하고 다카스카가 말을 걸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사카키는 거슬린다는 듯 대답하며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조사했다. 이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이분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군요. 면허증 성명이 히카와 마호입니다. 그리고 기재된 주소도 히카와 다이시의 주소와 일치합니다. 모두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 났다.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카키는 운전면허증을 구노 마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신분을 위장해서 검증회에 참석한 목적이 뭐죠? 아니, 그 전에 사카키는 구리하라 도모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모카 양에게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니? 도모카는 대답하지 않고 구노 마호와 서로 마주보았다. 사실대로 말해! 다카스카가 노성을 내질렀다. 우리를 속이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냐? 사카키가 다카스카를 달래듯 손짓했다. 이내 구노 마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사건 보도를 통해 범인이 오빠라는 걸 알고 절망에 빠졌어요.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오빠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빠는 집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가족들을 미워했거든요. 우리를 괴롭히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형 당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분명 거짓이 아닐 거예요. 구노 마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감정을 담으려 하지도 반대로 억누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하루나는 생각했다. 가명을 써서 숨어 들어왔지만 언젠가 발각되어 이런 국면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저와 부모님의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셨고 저도 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입니다. 어수 변호사라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사무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수입은 끊겼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오빠가 바라던 대로 된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오빠가 비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손으로 군호 마오는 두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다. 이 두 손으로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루나는 그녀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한편 군호 마호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석연치 않은 점도 많았습니다. 왜 오빠는 아무 연고도 없는 별장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범행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노리는 게 편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여러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서 내부 사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모로 검토한 끝에 구리하라 도모카 양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오빠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나 경위를 밝히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모카 양을 선택했습니까? 사카키가 물었다. 중학생이라 쉽게 꾀임에 넘어올 것 같아서요? 그럴 리가요. 군호 마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중학생의 이성과 감수성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는 않았어요. 도모카를 고른 건 다른 유족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범인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 공산이 크다고 생각했죠. 그럼 왜 도모카 양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부모님을 잃은 도모카에게는 분명 후견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도모카는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일임할 거라고요. 후견인이라면 직접적인 피해자 유족보다는 다소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답이 없으니 편지를 읽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편지를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처음 편지를 받고 불쾌해서 버렸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일 테니 참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포기할 즈음 갑자기 도모카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어떤 메일입니까? 군호 마오는 도모카 쪽을 보며 말해도 되지? 하고 물었다. 도모카는 말없이 끄덕였다. 일단 편지를 받고 놀랐다고 적혀 있었어요. 놀랐을 뿐더러 무서웠다고도요. 오빠가 체포당했다는 이유로 내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보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었다고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금전이나 유산에 대한 거면 몰라도 이런 일을 상의할 후견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피해자 유족들이 모여 검증회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도모카가 검증회에 참석하면 범행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준 겁니다. 사카키는 도모카를 보았다. 지금 얘기가 사실이니? 네, 사실입니다. 도모카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카키는 군호 마호를 보며 물었다. 도모카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검증회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고 참석하기 위해서는 도모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도모카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다시 답장을 줬고요. 그 뒤로 몇 번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좌우지간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정리돼서 제가 삿포로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삿포로까지요? 휴직 중이라 시간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번 일을 계획한 겁니까? 일이 막힘없이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도모카는 만남 자체에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을 겁니다. 만나고 나서도 당연히 무척 경계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오빠와의 관계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건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진심이 전해졌는지 진상을 밝히는 걸 돕고 싶다고 도모카가 말해줬고요. 기숙사 생활 지도사라는 신분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도모카예요. 실제로 기숙사에 무척 믿고 따르는 생활 지도사분이 계신데 검증회 일도 상의하려고 했나 봐요. 그분은 50에 가까운 베테랑 지도사라고 들었습니다. 구노 마호는 힐끗 도모카에게 시선을 보냈다. 사카키는 하고 신음을 흘리더니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모두 들으셨죠? 이 검증회는 여러분의 것이며 저는 참관인에 불과하니 더 이상 추궁하진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말을 마친 사카키는 빠른 걸음으로 구석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남겨진 구노마오는 꿈쩍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하지만 결코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곳에 오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도 각오했던 것이리라. 자,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사카키에게서 배턴을 이어받은 듯 다카스카가 말했다. 사쿠라기 씨, 말씀해 보시죠. 어쩌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범인의 동생이 숨어 들어와 있었다니.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도모카 양. 사쿠라기 지주루는 새된 목소리로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거니? 그 사람은 히카와 다이시의 동생이라고. 너희 부모님을 해친 그 히카와 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도모카가 고개를 들었다. 당혹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이런 짓이라니요? 이 사람을 검증회에 데려온 것 말이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 지도사라는 거짓말까지 꾸며대고. 대체 무슨 생각이지? 그럼 안 되나요? 당연하지. 그런 것도 모르니?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모르겠는데요. 왜 마오 씨를 데려오면 안 되는 거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딱히 상관없지 않나요? 그 사람은 히카와의 동생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자죠. 아까 얘기 들으셨죠? 마오 씨와 부모님이 히카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리에였다. 엄마가 졌어. 그 말이 맞아. 넌 가만히 있어. 매섭게 쏘아붙이고 나서 사쿠라기 지주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왜 아무 말도 하질 않죠? 다카스카 회장님은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거죠? 물론 알죠. 범인의 동생과 마주하는 게 유쾌할 리 있겠습니까?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거죠? 나는 상관없습니다만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카스카의 말에 사쿠라기 지주루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저는 반대입니다. 마토바가 말했다. 동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카와라는 인간에 대해 우리 중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귀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동감이에요. 옆자리의 리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쿠라기 지주루는 무표정했다. 저희는 고사카가 말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쿠라기 지주루의 시선이 하루나와 시즈에를 향했다. 저도 시즈에가 먼저 대답했다. 군호 씨가 계속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군호 씨 쪽이 불편하실 것 같지만요. 그렇지. 일단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군요. 마토바가 군호 마호를 보았다. 어쩌실 겁니까? 정체가 밝혀진 상황에서도 저희와 함께 검증회에 참석하고 싶습니까? 군호 마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여러분만 괜찮으시다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하루나에게 모였다. 특히 사쿠라기 지주루에게서는 너도 남편을 잃은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압박을 강하게 느꼈다. 저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하루나는 화이트보드를 보며 말을 이었다. 가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호 씨에게 나가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계시게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말없이 서 있었던 가가는 갑작스러운 발언 기회에 자세를 바로 했다. 검증의 사회 진행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군호 씨가 참석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아까 마토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 히카와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군호 씨 본인의 가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설이요? 하루나가 되물었다. 네,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호 씨는 히카와의 범행에 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검증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건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호 씨, 맞습니까? 하루나는 군호 마호를 보았다. 지금까지 무표정했던 그녀의 뺨이 살짝 불그레해진 것처럼 보였다. 가가의 말이 전곡을 찌른 모양이었다. 그런가? 다카스카가 물었다. 가가씨 말대로인가? 군호 마호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설이라 할 만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면 분명 지금보다 더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게 뭐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말 못해요. 군호 마오는 고개를 떨궜다. 가가씨, 마토바가 입을 열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가가씨는 군호 씨가 세운 가설을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만일 그렇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가가가 미간을 찌푸린 건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좋습니다. 가가는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군호 씨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빠는 아무 연고도 없는 별장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범행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노리는 게 편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 의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카와 다이씨에게는 죽여야 할 상대가 있었고 그 사람이 별장지에 있을 때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히카와 사이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살해 동기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호 마오 씨는 피해자들을 자세히 조사한 끝에 중대한 사실을 알아챈 게 아닐까요? 그건 바로 피해자들 중에는 죽어도 싸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히카와는 인터넷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죠. 이내 구노마오 씨는 하나의 추론을 세웠습니다. 히카와가 그 별장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도에 의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꿰매 넘어갔다는 겁니다. 꿰매 넘어갔다고? 다카스카가 얼굴을 찌푸렸다. 누구한테? 그걸 밝혀내기 위해 군호 씨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닙니까? 가가의 물음에 이제 얼버무릴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군호 마오는 네 하고 대답했다. 잠깐만, 혹시 당신 히카와를 꼬드긴 인물이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다카스카의 말에 군호 마오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군 하고 다카스카는 짓씹듯이 말했다. 당신 변호사라고 했지. 어쩌니 저쩌니 해도 혈육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떠올렸겠지만 황당한 공상일 뿐이야. 우리는 유족이야. 내 가족을 해치라고 범인을 부추기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구노마오가 살짝 턱을 들었다. 다물려 있던 입술이 벌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아요. 무슨 소리지? 뭐가 앞뒤가 맞는다는 거야? 당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은 내보내야겠습니다. 이딴 황당한 얘기를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사쿠라기 씨도 한마디 하시죠. 다카스카의 말에도 어째서인지 사쿠라기 지주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구노마호를 보았다. 하나 묻겠는데요.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고맙겠어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그 편지 말인데 당신이 보냈나요? 구노마호는 가슴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크게 심호흡을 한 뒤 허리를 고추 세웠다. 맞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목적이 뭔지 말해줄래요? 목적은 단순합니다. 오빠를 부추긴 인물을 떠보려고 했어요.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어땠나요? 뭔가 알아냈어요? 구노마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유치한 발상이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쿠라기 지주르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다카스카 쪽을 보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구노 씨의 참석에 이의 없습니다. 오히려 참석해 주었으면 해요. 같이 진상을 밝히고 싶어요. 사쿠라기 씨까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곳에 온 직후부터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다른 누군가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요. 전 구노 씨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다카스카는 머리를 짚으며 도리가 없다는 양 눈을 감았다. 어떠십니까?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가가의 낮은 목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모이신 분 중 대부분이 구노 씨의 참석을 바라거나 혹은 인정하고 있으니 이대로 검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만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카스카 씨는 어떠십니까? 머리를 쌓고 있던 다카스카는 손을 내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이 상황에서 반대할 수도 없잖소.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카키는 손사래를 쳤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참관인이요. 참견할 처지가 아니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검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노 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가가의 말에 구노마호는 의자를 빼서 앉았다. 하지만 어느샌가 도모카가 옆으로 한 자리 이동해 둘 사이에 빈자리가 하나 생겼다. 학생과 생활 지도사라는 연극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럼 먼저 구노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도 구노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가가의 물음에 구노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히카와 다이씨는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그런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설을 경찰에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범인의 동생이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생각하겠죠. 경찰을 움직이게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증회에 참석하면 그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카와와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는 아무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럼 히카와는 그를 꼬드긴 인물과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떠오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뭡니까? 흔해 빠진 얘기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알게 됐을 거예요.
오빠는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에 지어놓은 별채에 틀어박혀 화장실 갈 때와 목욕할 때 말고는 컴퓨터 앞에서 살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면 수십 시간씩 계속했고요. 그런 인간이 누군가와 알고 지낼 곳이라면 인터넷밖에 없겠죠. 가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다른 인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히카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포렌식은 끝났습니까? 스마트폰은 끝났는데 컴퓨터는 못했네. 가택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처분한 뒤였거든. 스마트폰에 사건과 관련이 있을 법한 기록은 남아있었습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나이프를 구입한 기록은 남아있었네. 하지만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찾을 수가 없었지. 찾을 수 없었다고요? 텔레그램을 깔아놨더군. 누군가와 연락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있어. 아, 몇몇 사람들이 탄식을 흘렸다. 보안성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이라 범죄에도 종종 이용된다는 사실은 하루나도 알고 있었다.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되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설령 최근 연락하는 데 텔레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사이트였을 겁니다. 가가는 다시 구노 마호를 보며 말을 이었다. 히카와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3년 전쯤에 한번 알아본 적은 있지만요. 알아봤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오빠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오빠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가 아프다고 치과에 가서 없었거든요. 별채 문을 잠가 놓았지만 어머니한테 여벌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오빠 일 따위는 알 바 아니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서 하는 수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컴퓨터 암호도 단순한 걸로 설정해 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는 구노마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내쉬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게임이었어요. 그것도 판타지 계열 게임뿐이었고요. 현실성이 없는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 적을 쓰러뜨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건지도 모르죠. 보는 사이트도 그런 게임 관련 사이트가 많았고요.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이질적인 사이트가 있었어요. 무슨 사이트였습니까? 자살 관련 사이트였어요.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나 자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가르쳐 주거나 자살에 대한 선망을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가가의 표정이 매서워졌다. 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까? 네,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죠. 멋대로 컴퓨터를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구노 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 안 할래요. 뭐죠? 궁금하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말하다 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구노 마호는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오빠가 죽어주기를, 자살하기를요. 실내에 정적이 감돌았다. 죄송합니다. 역시 말하는 게 아니었어. 다카스카가 손을 들었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가가가 말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오. 왜 그렇게 된 거지? 다카스카는 고개를 갸웃하며 구노 마호를 보았다. 듣자 하니 그쪽 아버님이 재무성 고위 관료라던데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을 거 아니오. 그런데 왜 아들이 그 모양으로 큰 거지? 교육 방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의 별채를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도록 조장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컴퓨터를 뒤지거나 자살하기를 기대한다거나 문제 해결 방법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군.
지당한 말씀이세요. 반박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부모님 편을 조금 들자면 그때그때 본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정원에 별채를 지은 것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뭔가? 그건... 군호 마오는 거기서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한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봐, 그게 무슨 소린가? 죄송합니다. 군호 마오는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가가씨, 마토바가 입을 열었다. 제가 군호 씨가 동석하는 데 찬성한 건 히카와 다이시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날카롭고 매서운 의견이었다. 하지만 하루나도 내심 그 의견에 동의했다. 군호 마호가 모든 것을 털어놔 주었으면 했다. 그녀에게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군호 씨, 어떠십니까? 가가가 물었다. 방금 마토바 씨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호 마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격렬히 갈등하는 게 틀림없었다. 이내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눈을 떴다. 입술 사이로 맞아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다니 비겁하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관점에서 본 것이니 그 점은 감안해 주세요. 각오가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오빠는 재무성 관료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없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학원도 여러 개 다녔고 옷이나 장난감도 모두 좋은 것들만 있었죠. 집은 단독주택이고 아이 방은 2개였습니다. 오빠가 넓은 방을 썼고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도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오빠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밟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빠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오빠의 성적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못난 거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는 거냐고 오빠 앞에서 어머니를 다그친 적도 있어요. 어머니도 그런 물음에 뭐라 대답할 말이 없으니 난감해하시며 입을 꼭 다무셨죠. 군호마오는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아득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상황도 어느 시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진 거죠. 단순한 이유였어요. 관심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딸의 성적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기대를 거는 대상이 오빠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동생, 즉 저도 자각하게 됐어요. 군호마오의 말투에서 자랑하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되었을 정도니 실제로 학교 성적도 좋았을 것이다.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난 오빠는 한층 더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자고 만화를 읽고 게임에 몰입하는 날들을 보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서 오빠를 우습게 여기게 되었죠. 쓸모없는 무능력자라고 오빠한테 들리도록 말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나쁜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오빠를 그렇게 만든 책임이 다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말하다 군호마호는 고개를 떨궜다. 또다시 주저하는 눈치였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오빠가 그런 동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워했을 겁니다. 언젠가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러자 오빠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제 속옷을 벗기고 외설적인 짓을 하려고 했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방으로 도망친 오빠를 끌어내 손발을 묶고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아버지가 정원에 별채를 만든 건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가 오빠와 같은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거든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내용은 하루나의 예상을 한참이나 뛰어넘은 암담한 현실이었다. 가족에게서 성적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지만 피해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말하기 싫을 법도 했다. 별채라 해도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컨테이너 같은 간이주택이었어요. 식사는 어머니가 가져다 주셨고요. 그 별채에서 오빠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별채에서 뭐라고 살았는지 전 거의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요. 부모님과도 오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는 일도 있으니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요. 오빠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는 것과 아버지가 애써 연결해준 취직 면접에 연락도 없이 가지 않은 일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진학도 하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은 오빠는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활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3년 전 어머니의 부탁으로 컴퓨터를 조사했을 때였고요. 자살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군우마호는 고개를 들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오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해방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짊어진 숙명을 새삼 곱씹는 것 같았다. 가가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이 이야기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도 당연하다고 하루나는 생각했다. 질문할 여지가 없었다. 안 계시면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군호 씨는 히카와 다이 씨가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그런 사건을 벌인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반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감정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토바가 일어났다. 반론이 아니라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사카키 형사과장님에게요. 가가는 허를 찔렸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씀하시죠 하고 대답했다. 마토바가 사카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경찰 수사에서는 어땠습니까? 히카와의 범행을 유도한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사카키는 덤덤한 표정으로 답했다. 어째서죠?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데이터는 지워져 있었고 컴퓨터는 파기되었습니다. 범행 전에 히카와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분명히 몇몇 의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왜 연고도 없는 별장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 그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연고가 전혀 없었고 범행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고 본인이 진술하는 이상 의문으로서 성립하지 않죠. 다른 의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에 납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께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떤 증거를 찾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경찰에 가지고 가 재수사 절차를 밟을 작정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마토바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가가가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저기 조심스레 손을 든 건 CGA였다. 지금 형사과장님은 몇몇 의문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검증회에서도 가가씨가 설명해 주셨고요.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서 죄송합니다만. CGA의 발언은 하루나에게도 반가웠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가는 알겠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제 나름대로 의문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적었다. 달필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가지런한 글자로 적힌 의문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범인은 왜 멀리 떨어진 별장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나? 두 번째, 범인은 어떻게 구리아라 씨 부부가 차고에 있는 것을 알았나? 셋째, 범인은 어떻게 다카스카 게이코가 실내에 혼자 있는 것을 알았나? 넷째, 체포당할 생각이었으면서 일부 방범 카메라를 못 쓰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다카스카 게이코 씨 살해, 마토바 마사야 씨를 찔렀을 때 사용한 나이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밖에도 작은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건 이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제기한 의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카스카가 불만스레 말했다. 게이코의 손에 있던 찢어진 종이 조각 말이오. 그 종이는 무엇이었나? 그걸 가져간 자는 누구인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의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이라는 건 분명하니 추가하겠습니다. 가가는 다시 펜을 들었다. 6번째, 다카스카 게이코 씨의 손에 있던 종이 조각은 무엇인가? 원래 종이는 누가 가져갔는가? 어떠십니까? 가가는 다카스카에게 확인을 구했다. 좋습니다. 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자, 또 의견 있으신 분. 가가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렇게 놓고 보니 하나같이 이상하네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째서 경찰은 이런 의문들을 그냥 방치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사카키가 신물이 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 2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의문이 수상쩍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묘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토바가 말했다. 어떤 답을 억지로 갖다 붙이기는 쉽겠죠. 단순한 우연처럼 말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듯 사카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의견이 나올 기색은 없었다. 가가씨 하고 다시 CJ가 말을 꺼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 머리로도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에 대한 답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보아하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가가씨는 어떠신가요? 단순히 의문점을 정리한 게 아니라 만일 뭔가 추리하셨거나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 말입니까? 가가는 흠칫하며 말했다. 그래요. 그건 나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카스카가 말했다. 어제부터 사회와 진행을 보는 솜씨가 무척 뛰어나던데 그뿐 아니라 군호 씨의 목적을 꿰뚫어 보는 등 상당한 희안을 가지신 것 같아서 감탄할 따름이요.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루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가가를 올려다보자 눈이 마주쳤다.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담아 눈빛을 보냈다. 저도 듣고 싶어요. 군호 마오도 말했다. 가가는 등허리를 쭉 뻗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들썩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여러분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리는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카스카의 물음에 거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힌 1에서 5가지의 의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답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란 군호 씨의 추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요컨대 가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히카와 다이씨는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이것이 제 추리입니다. 첫 번째 의문, 범인은 왜 멀리 떨어진 별장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나? 답, 공범이 지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문, 범인은 어떻게 구리하라 씨 부부가 차고에 있는 걸 알았나? 또 어떻게 다카스카 게이코 씨가 실내에 혼자 있는 걸 알았나? 답, 공범이 가르쳐줬으니까. 네 번째 의문, 체포당할 생각이었으면서 일부 방범 카메라를 못 쓰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답, 공범의 모습이 찍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섯 번째 의문, 다카스카 게이코 씨 살해, 마토바 마사야 씨를 찔렀을 때 사용한 나이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답, 공범이 처분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조각을 가지고 사라진 건 공범. 단, 원래 종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한 가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듯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로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 표정은 동물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학자 같기도 했고 배움이 더딘 학생을 지켜보는 교사 같기도 했다. 피의자를 추궁할 때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짓는 걸까? 하루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과연 다카스카가 중얼거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군요.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말했다. 그 가능성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대단하시네요. 가가는 사쿠라기 지즈루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인 뒤에 군호 마오 쪽을 보았다. 혹시 군호 씨도 말하지 않았을 뿐 이 가능성까지 생각했던 게 아닙니까? 군호는 네 하고 대답했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화를 내시는 분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추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나는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가가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멋대로 입이 움직였다. 히카와 다이씨를 꼬드겼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니. 이 중에 살인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믿기 싫어요. 하지만 그 밖에 가설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가가씨의 그 추리가 향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심하지만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들렸다. 마토바였다. 훌륭한 결의 표명이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눈빛이 진지한 걸 보니 야유할 작정으로 박수를 친 건 아닌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여러분의 동의를 얻었으니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하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가는 선고하듯 말했다. 부추겼을 뿐 아니라 살해에 관여 혹은 가담했다면 살인죄입니다. 주범은 히카와 다이시지만 공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이대로 추리를 계속한다면 그자가 누구인지 밝히거나 또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가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겠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그 전에 제안이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로요? 시즈에가 물었다. 어디 다른 방이 있나요? 이제 시내를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탁상 공론만 해서는 끝이 안 나니까요. 현장 검증이라고 해둘까요?
30분 뒤에 야마노우치 씨 집 앞에서 모입시다. 지금부터 단독 행동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행동하십시오. 가족끼리만 움직이는 경우도 단독 행동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움직이기 편한 옷을 가져오신 분은 그걸로 갈아입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산하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한 가가는 손뼉을 짝 쳤다. 하루나는 가가와 함께 시즈에의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그 밖에 차를 가져온 건 고사카 가족과 다카스카, 마토바였다. 고사카의 차에는 사쿠라기 지즈루, 다카스카의 차에는 사쿠라기 리에와 구노마호, 마토바의 차에는 구리하라 도모카와 사카키가 탔다. 당연하게도 차 안에서는 모두 말수가 적었다. 사건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잡담을 나눌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자리의 가가는 수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번 참석자 중에 공범이 있다. 가가의 설명을 듣고 납득은 했지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대체 그게 누구일까? 운전석의 시지에를 보며 설마 하고 생각했다. 고모가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을 리 없다. 아니, 그건 착각에 불과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음 순간 무심코 숨을 삼켰다. 하루나 자신이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이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가는 가나모리 도키코의 후배라는 이유로 하루나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루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별장지에 도착해 있었다. 시지에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잠시만요. 마실 걸 가져올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지에가 말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가가가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우롱차나 생수 같은 거요. 그리고 종이컵도.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연한 의심을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연한 의심이요? 하루나가 물었다. 형사가 피해자와 접촉한 뒤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중 하나로 상대의 행동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에게 정보를 얻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과 입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저 혼자 모든 분들을 감시할 수 없으니 단독 행동은 삼가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례지만 여러분은 히카와 다이시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그 점을 자각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는 가가가 왜 시즈에에게만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지 이해했다. 시즈에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혼자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진짜 형사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시즈에가 힘없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게 당연하니까요. 가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이내 다른 차들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가가는 수첩을 펼치고 시선을 떨궜다. 8월 8일 오후 8시 12분 이곳의 히카와 다이시의 모습이 야마노우치시 대그 방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히카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순서대로 검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카키 형사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히카와의 이동 수단입니다. 차를 이용했습니까? 아니, 녀석은 운전면허가 없었어. 자전거를 썼지. 자전거 대여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빌린 사실을 확인했네. 아, 자전거군요. 하지만 녀석이 자전거를 탄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영상이 그린 게이블즈 앞을 지나는 모습인데 그때도 걸어가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히카와는 이 근방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왔고 그 다음부터 걸어서 이동했다고 봐야겠군요. 여러분, 그러니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가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었다. 이 별장지에서는 일부러 경치를 구경하며 산책하기도 하니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 다음 포인트로 가보죠. 다카스카 씨의 별장입니다. 히카와는 그곳에서 방범 카메라의 선을 끊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가가를 따라 하루나 일행도 이동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길을 다 같이 걸었다. 만일 반대편에서 누가 온다면 단체로 하이킹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고사카 가족을 보고 하루나는 금방 생각을 바꿨다. 하이킹이라면 모두가 이토록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고사카 가이토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오늘 이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하루나는 듣지 못했다. 이 기묘한 집단에 속한 체험을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트라우마로 남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다카스카의 별장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사카키의 말로는 사건으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도 경찰 여러 명이 교대로 사건이 발생한 별장과 주변을 순찰한다고 했다. 사카키는 경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경찰은 하루나 일행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카키는 금방 돌아왔다.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둘러보시죠. 여기까지 왔으니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죠. 가가가 말했다. 하지만 다카스카 씨의 말씀으로는 지금도 혈흔 같은 게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보기 괴로우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럼 하고 고사카 나나미가 손을 들었다. 저하고 아이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안 봐도 돼요. 구리하라 도모카가 말했다. 하루나는 조금 고민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기로 했다. 하루나는 시즈의 집 말고 다른 별장에 들어가는 게 처음이었다. 휴양시설을 겸하고 있어서인지 크고 넓었다. 현관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거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어서 마치 격조 있는 호텔을 방불케 했다. 바닥에 테이프로 에워싸인 부분이 있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 모양의 밧줄은 없었지만 그곳에 다카스카 게이코가 쓰러져 있었다고 사카키가 설명했다. 바닥 곳곳에 흐릿하게 얼룩이 남아있었다. 혈흔인 모양이다. 그날 밤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카스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몸싸움한 흔적도 없습니다. 게이코가 어떤 식으로 변을 당했는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이코 부인은 가슴을 여러 곳 찔리셨죠. 가가가 사실을 확인했다. 즉, 범인은 앞쪽에서 부인을 공격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온 시점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피신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흔적이 없는 건 어째서일까요? 상대가 히카와가 아니라 집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다카스카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방범 카메라를 고장낸 거고요. 흉기를 회수한 건 히카와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카스카는 사카키 쪽을 보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소? 앞에서 찔렸고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는 건 다소 단순한 추론이군요. 사카키는 불퉁한 표정으로 말했다. 등 뒤에서 몰래 다가가 피해자가 돌아보는 순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게이코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뒤 실내로 들어가라 지시한 뒤 안에서 찔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경우에는 방범 카메라를 고장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가가 즉시 반박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애초에 별 이유 없이 망가뜨렸을지도 모르지. 사카키는 별일 아니라는 양 대답했다. 그 종이 조각 건도 있잖소. 다카스카가 말했다. 게이코가 쥐고 있던 그 종이 조각 말입니다. 나머지 종이를 가져간 게 공범이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 걸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카키는 수긍했다. 가가는 납득한 것 같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 논의는 여기서 일단 끝이 났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구리아라시 별장입니다. 가가가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구리아라시 별장지 안에 차고 앞입니다. 일행은 다카스카 별장을 뒤로하고 목적지로 향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쌀쌀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기분 좋았다. 하지만 그런 여유를 즐길 때가 아니었다. 하루나의 뇌리에는 가가가 냉철한 목소리로 고한 말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다카스카 게이코를 살해한 건 히카와 다이시가 아니라 이 중에 있는 누군가다. 가가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더는 살인사건의 공범 운운할 수준이 아니었다. 다카스카 게이코 사건에 관해서는 주범인 것이다. 하루나는 주변 상황을 살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구리아라 별장에 도착했다. 본체가 아니라 차고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없었다. 순찰을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 이 별장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의 기록 장치에서 SD 카드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히카와의 지수로 봐야겠죠. 다카스카 씨 별장의 방범 카메라를 고장낸 뒤에 이곳에 온 겁니다. 건물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가가의 모습에서 하루나는 관광 안내 가이드를 떠올렸다. 인간이란 긴장할수록 엉뚱한 생각을 하는 법이다. 그 뒤에 히카와는 무엇을 했을까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구리아라 씨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에 있었던 걸까요? 시즈에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꺼림칙하다는 듯 말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범이 파티가 끝나면 히카와에게 연락하기로 했던 게 아닐까요? 가가의 말에 하루나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범의 존재가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이리라. 히카와는 별장을 나온 뒤에도 한동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마토바가 말했다. 그래서 부부가 차고로 들어간 것도 알았고요.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가가는 동의했다. 그럼 문제의 차고를 둘러보죠. 차고는 본체 오른쪽에 붙어 있었다. 단순히 캐노피를 달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삼면이 벽으로 에워싸인 정식 차고였다. 게다가 셔터까지 달려 있었다. 가가는 셔터를 올리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차고 열쇠가 있니? 가가가 도모카에게 물었다.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도모카는 배낭을 뒤적이더니 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자동차 스마트키와 지갑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한 달 전쯤에 경찰에서 보내준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건이래요. 도모카는 열쇠 지갑 2개를 꺼냈다. 까만 지갑이 아빠, 빨간 지갑이 엄마 거예요. 아마 둘 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가가는 까만 지갑을 받아 열었다. 열쇠 여러 개가 달려 있었다. 셔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가가는 열쇠 하나를 넣고 돌렸다. 찰칵 소리가 났다. 빙고. 그렇게 말하더니 도모카에게 열쇠 지갑을 돌려주고 셔터를 올렸다. 어두욱한 차고로 새어들어간 빛이 안쪽에 자리한 실버 그레이의 차체를 비췄다. 차고는 세로로 길어서 차 앞에 몇 미터쯤 공간이 있었다.
손님용으로 한 대를 더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건지도 모른다. 그 공간에 다카스카 별장의 거실에서 본 것처럼 테이프로 에워싼 부분이 있었다. 저곳에 부부의 시신이 있었네. 사카키가 테이프 안쪽을 가리켰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카키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가에게 내밀었다. 일반인에게 보여줄 순 없지만 같은 경찰이니 괜찮겠지. 화면을 들여다본 가가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구리하라 마사노리 씨는 가슴을, 유미코 씨는 등을 찔렸군요. 흉기에 묻은 피해 상태로 보아 마사노리 씨가 먼저 찔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셨죠. 그래, 마사노리 씨가 찔리는 걸 보고 유미코 씨는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그 전에 등 뒤에서 찔렸지. 그리고 도망이 늦어진 이유가 있네. 뭡니까? 셔터를 내려보면 알 거야. 키가 큰 가가는 팔을 뻗어 셔터를 내렸다. 곧바로 차고와는 어두워졌지만 이내 불이 들어왔다. 사카키가 벽에 전등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이다. 여기를 보게. 사카키가 셔터 안쪽을 가리켰다. 검붉은 얼룩 여러 개가 보이지? 모두 구리하라 유미코 씨의 혈흔이야. 그녀가 찔렸을 때 셔터가 내려져 있던 거지. 그래서 신속하게 도망치지 못했던 거고. 경찰들이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셔터는 바닥에서 약 30cm 정도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네. 불은 꺼져 있었고 스위치에서 히카와의 지문이 검출되었어. 셔터를 살짝 올리고 불을 끈 뒤에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가가는 사카키의 말을 막았다. 범행 당시 셔터는 닫혀 있던 거죠? 셔터를 내린 건 누구입니까? 그건 모르지. 구리하라 부부일 수도 있고 히카와일지도 모르네. 아니, 히카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 곳에 나타나 셔터를 내린다고요? 그동안 그걸 손 놓고 보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요. 설령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도망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셔터를 내린 게 구리하라 씨 부부라는 건가? 그러면 히카와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가가는 일단 끊더니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히카와는 그 전에 이미 잠입해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가가는 도모카에게 다가가 내려다보았다. 별장에 있는 동안 차고 셔터는 어떻게 했니? 차가 드나들 때마다 열고 닫았니? 아니요. 있는 동안에는 열어놨어요. 도모카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렇겠지. 보통은 그럴 거야. 그러니까 히카와는 부부보다 먼저 차고에 들어와 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수 있었죠. 그때 부부가 와서 셔터를 닫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죠. 가가는 다시 셔터를 올렸다. 차고 안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늘어나는데요? 마토바가 말했다. 히카와가 구리하라 씨 별장을 감시하고 있었더라도 부부보다 먼저 차고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히카와에게 지금 두 사람이 차고에 갈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한 미묘한 침묵이 흐른 뒤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다. 도모카였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절대로.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내뱉는 대사처럼 소녀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 마토바가 당황한 듯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 그 발언은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즈에가 웬일로 언성을 높였다. 도모카 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객관적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마토바는 굳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고개를 획 돌렸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다 이내 가라앉았다. 하루나는 조심스레 도모카의 안색을 살폈다. 고개를 들고는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가가가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왜 구리하라 씨 부부는 셔터를 내렸을까요? 외출하려던 것이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
밤중에 차고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고 청소? 차량 정비? 둘 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가가는 다시 도모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부모님이 이 차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 있니? 도모카는 가느다란 눈썹을 찌푸리며 손끝으로 입술을 만졌다. 별장에 왔을 때 부모님이 차고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가는 사카키를 보았다. 경찰은 이 차고를 얼마나 조사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난감하군. 통상적인 범위의 감식 활동과 현장 확인은 했네. 차량은 옮겼습니까? 옮기지 않았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범행 당시 그대로일 거네. 가가는 끄덕이더니 차고와 차를 둘러보았다. 이내 뭔가 떠오른 표정으로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고 차 밑을 들여다보았다. 뭐 하시는 거죠? 하루나가 물었다. 흥미롭군요. 가가는 살짝 미소 짓더니 도모카에게 손짓했다. 아까 비닐봉지에 차키가 들어있었지. 그것 좀 빌려주겠니? 도모카는 비닐봉지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여기요 하고 가가에게 건넸다. 누가 차를 좀 앞으로 빼주시겠습니까? 가가의 말에 자기가 하겠다며 고사카가 나섰다. 3에서 4미터 정도만 빼주시면 됩니다. 가가는 키를 건네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사카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타이어가 굴러갔다. 차는 입구 조금 앞에서 멈췄다. 고사카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됐습니까? 완벽합니다. 가가는 차 뒤쪽으로 갔다. 차가 있던 바닥에는 직사각형의 검은 고무 시트가 깔려 있었다. 가가는 두 손으로 그 끝을 잡고 쓱 들쳤다. 하루나는 무심코 아! 소리를 흘렸다. 고무 시트가 깔려 있던 곳에 네모난 뚜껑이 있었다. 한 변의 길이는 60cm쯤 되어 보였다. 사카키가 뚜껑에 가까이 다가가 신음을 흘렸다. 이런데 이런 게... 바닥 수납구 같군요. 가가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겨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열쇠 구멍이 2개나 있군요. 도모카 양, 열쇠 지갑을 둘 다 빌려주겠니? 도모카는 비닐봉지에서 열쇠 지갑 2개를 꺼내 가가에게 건넸다. 가가는 검은 열쇠 지갑에서 열쇠 하나를 뚜껑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그리고 빨간 열쇠 지갑에 있는 열쇠를 나머지 한 구멍에 넣고 돌린 뒤에 뚜껑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네모난 뚜껑이 열렸다. 하루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뚜껑은 훨씬 두꺼웠고 내부 구조도 튼튼해 보였다. 안이하게 바닥 수납구라 부를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뚜껑 안을 들여다본 하루나가 제일 먼저 눈길을 빼앗긴 건 번쩍이는 금빛이었다. 금괴다. 그렇게 말한 건 다카스카였다. 꽤 많은데 보기에 한 장에 1kg짜리 금괴 같군. 그램당 8,000엔이라 치면 한 장이 800만 엔이야. 그게 몇 장이나 있는지 하루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0장, 20장 정도가 아닌 것 같았다. 도모카 양 하고 가가가 말문을 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너희 부모님의 물건이야. 우리가 멋대로 손대서는 안 되지.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이 들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수색까지는 아니고 안에 있는 걸 조금 보기만 하면 돼. 허락해 주겠니? 도모카는 몇 차례 심호흡을 하고 나서 가가를 올려다 보았다. 부모님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실 거죠? 물론이지. 보신 뒤에는 원상대로 돌려놔 주세요. 당연하지. 약속하마. 알겠습니다. 고맙다. 하고 말한 뒤 가가는 바닥에 웅크렸다. 지문이 안 묻도록 조심하게. 사카키가 옆에서 주의를 줬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압니다.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하얀 장갑을 꺼내는 가가를 보고 하루나는 놀랐다. 형사는 평소에도 저런 걸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 장갑을 낀 손으로 가가는 안에서 파일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사카키가 옆에서 들여다보았다. 뭔지 알겠나? 숫자를 빼곡하게 적어놨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보관해 둔 걸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겠죠. 금괴도 그렇고 단순 보관이 아니라 숨겨뒀다는 표현이 적절하겠고요. 요컨대 이것들은 구리아라 씨 부부의 비자금, 즉 숨겨둔 재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금고죠. 이런 데다 사카키는 한숨을 흘렸다. 공인 회계사치고는 너무 원시적이고 단순하군. 그 편이 당국의 눈을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지금까지 들통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가는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바닥 뚜껑을 닫았다. 그러고는 열쇠로 잠근 뒤 도모카에게 열쇠의 지갑을 돌려주었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카키가 도모카를 향해 말했다. 이 금고는 담당 부서에 보고할 거다. 범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도모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이것으로 몇몇 의문이 해소되었군요. 가가가 말했다. 먼저 구리아라 씨 부부가 심야에 차고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파티에서 돌아와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알아챈 두 사람은 별장 안에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에 혹시나 해서 차고를 둘러보러 갔을 겁니다. 셔터를 내린 건 누군가가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금고의 존재를 히카와가 알고 있었다면 문이 잠기지 않은 걸 알아챈 부부가 차고로 올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나? 그런데 히카와가 어떻게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지? 누군가가 가르쳐줬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 누군가란 모르겠습니다. 그 인물은 어떠한 계기로 우연히 금고의 존재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부부 중 누군가가 실수로 흘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어느 쪽이든 더욱더 공범의 존재감이 커졌다. 저기 한마디 해도 될까요? 구노마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말씀하시죠. 가가가 대답했다. 구리아라 씨 부부를 이곳에서 기다릴 작정이었다면 그때까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잖아요. 히카와 다이시가 처음에 살해한 건 구리아라 씨 부부가 아니었을까요? 가가는 검은 고무 시트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그가 다음으로 노린 건 누구였을까요? 어제 시점에서는 다카스카 부인이나 사쿠라기 원장 중 한쪽이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가가씨의 추리에 따르면 부인은 히카와가 아니라 공범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범행 대상은 사쿠라기 원장이라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부인이 공범에게 살해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사카키가 즉각 반박했다. 공범의 존재 자체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히카와 다이시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이고 싶은 그쪽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 결국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 진정하시죠. 가가가 중재에 나섰다. 사카키 형사과장님의 말대로 아직 확실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다카스카 부인의 살해 현장은 이미 봤으니 다음 목적지는 사쿠라기 씨 별장이 되겠군요. 여러분, 이동하실까요? 아, 그 전에 고사카 씨, 차량을 원위치로 돌려놔 주십시오.